네, 시작할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공물 가르치는 정세원입니다. 일반 물리 이제 종강하고 역학 전자기 갈 거예요. 자, 볼게요. 역학 같은 경우는 운동 반응시 심화, 그 다음에 회전자 표계랑 이제 중심력 운동이죠. 일반적으로 중심력 할 때 이제 좌표계 같은 경우 되게 중요해요. 역학 같은 경우는 일반 물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좌표계 되게 기본적인 이 틀이라 그랬잖아요.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만 보지 마시고 꼭 내용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따라오시기 바라고. 여기 이제 제가 미적분학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롭게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미적분학 실력이 천차만별이어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좀 해드릴게요. 풀이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매년 보니까 대체적으로 미적분학 실력들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하게 조금 더 쉽게 좀 가드릴 거고, 라그랑지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칼라 베이스로 해가지고 우리가 라그랑지안 역학 같은 경우는 하나의 테크닉이에요. 뉴턴 역학에 완벽하게 갇혀 있거든요. 매칭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일반 물리 시간에서 한번 좀 보여드렸죠, 제가. 이렇게 흐름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래서 뉴턴 역학에 완벽하게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뉴턴 역학을 이렇게 좀 심화 과정으로 배울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기출문제집에 제가 실어놨을 텐데 역대 이제 어떤 식으로 됐는지. 14년도부터 이제 이 바뀐 해체하거든요. 이 이전에서는 시험 틀이 좀 틀어져가지고 요렇게 했다가 2021년도가 이제 현행 그 셋에 이렇게 좀 맞죠. 여기에 막 5점짜리도 막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요. 최근만 보시면 심화 파트에서는 작년에는 조금 계산 문제만 나왔어요. 중력장 운동 같은 경우인데 지구 벗어날 때. 그리고 뭐 중심력 좀 자세히 나오고, 그 다음에 유효 포텐셜 같은 경우도 왜 유효 포텐셜이 등장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중심력 할 때 운동이 뭐 투바디를 원바디로 바꾸느냐, 그러면 그 흐름이 어떻게 되고, 그거 물어보는 거 계속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라그랑지안 같은 경우는 매년 안 빠지고 나와요. 라그랑지안이 빠지는 해체가 존재를 하려면 아마 필터링을 당해갖고 도저히 낼 수 없을 때 그게 빠질 텐데, 라그랑지안은 뭐 거의 빠지는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라그랑지안 점장률이 낮아요, 여러분들 보면. 좀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 그래서 뭐 전자기는 전자기 시간에 좀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 같은 거 좀 참고하시고, 필터링은 여러분들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뭐가 나왔으니까 뭐가 안 나온다. 근데 작년에 내가 조심하라 그랬죠. 여기 연력학 같은 거 보면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절대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 했잖아요. 나와버리잖아요. 출제자가 이거 보고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건방지게 필터링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합의를 봐가지고 야 이거 우리 스터디에서 이거 안 나올 거야. 근데 지 혼자 공부해가지고 맞았어. 그런 게도 존재하기 때문에 꼭 이거 보시고, 이건 참고용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알죠? 네, 이거 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 이거 나올까 이렇게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참고로만 보시고요. 어느 파트가 좀 자세히 나오니까 내가 어느 파트를 좀 유심히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 내용 가봅시다. 자, 심화운동 반응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역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거 푸는 거예요. R자에 이렇게 푸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 물리에서는 뭘 했냐면, 가속도의 크기가 있죠. 가속도의 크기가 얘가 일반 물리에서는 일정한 걸 했었어요. 원운동 같은 경우는 크기는 안 바뀌는데 뭐가 바뀌냐면 이제 바뀌죠. 중력장애 원운동 말고 말하는 거예요. 진자운동 말고. 진자운동 같은 경우는 가속도 크기가 바뀌는데, 일반적인 뭐 원운동 같은 경우 그 중력장 원운동은 좀 독특한 거니까 그거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가속도 크기가 일정한 걸 배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좀 보면은 일반 물리에서는 뭘 배웠냐면 등속 직선 운동 배웠죠. 등속 직선 이거 배우고, 그 다음에 포물선 배웠죠. 그리고 원운동 배웠고요. 등속 원운동 배웠죠. 대부분 얘들은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어요. 근데 얘들이 대부분 다 가속도 일정하죠. 그래서 뉴턴 역학에서 뭘 푸는 거냐면
얘가 A가 이제 주어졌어요. 그러면 얘는 A는 T로 T 스페이스로 주어지지 않고 역각적 변수 스페이스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를 푸는 게 목적이냐면 뉴턴 역학에서는 세컨드 오더, 그러니까 미분이 2차 미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은 그래서 뭐를 푸는 거냐? 초기 조건이 주어지면 예를 들어서 V0는 이게 이게 주어지겠죠. 그 다음에 S0는 뭐다? 이게 초기 조건이에요. 초기 조건이 주어졌을 때 뭐를 찾을 수 있냐면 VT AT ST 이거를 찾아버리잖아요. 네, 시간 변수로. 그러면 시간 변수를 소구할 수 있겠죠. 네, 아주 간단한 거 보면 등속 직선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A는 시간에 대해서 일정한 거니까. 네, G라고 일정한다 할까요? 자유낙하로 볼까요? G. 그러면은 V라는 거는 AT, GT. S라는 거는 2분의 1의 GT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거 소구하면은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유낙하니까 여기선 빵이겠죠. 네. 그래서 이 스페이스 같은 경우를 T 스페이스를 나눠버릴 수 있어요. 변수 같은 경우를. 그래서 이건 시간 변수. 네, 꼭 시간 변수로만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죠. 네. 그래서 이걸 푸는 거다. 이게 목표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이거를 풀면은 초기 조건이 주었을 때 이걸 풀면은 이 해가 유일하다는 것도 증명이 됐고, 그럼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미래. 고전적 각 스페이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 케이스가 이제 뭐가 있냐면 좀 나누면은, 그래서 이제 가속도가 시간에 따라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는 이제 적분 테크닉, 미적분 테크닉이 필요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질량이 시간에 따라 바뀌는 거. 질량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질량이 바뀌어버리는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얘들 같은 경우 운동 마이너스 여기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질량이 바뀌는, 시간에 따라 바뀌는 운동.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로켓 운동. 그 다음에 또 어느 스페이스가 있냐면, 자, 힘이 시간에 따라 바뀌는 거. 달라지는 거.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는 얘는 이제 속력에 비례하는 저항력이 등장하는 KV라든지 얘는 마이너스 CV의 제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속력이 느릴 때 낙하산 같은 경우 말하는 거고요. 얘들은 총알 속도 말하는 거예요. 총알 정도 엄청 빠를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외력이 작용하는 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는 구속 조건이나 회전 좌표계.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추가되냐면 관성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3번 같은 경우는 특이한 상황에서 여기서 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다음 장 2장에서 할 거예요.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이거는 구속 조건을 주어지지 않으면은 얘는 시바 운동 파트에서는 저기로 넘어가야 돼요. 자연스럽게 회전 좌표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요거 얘는 이제 원심력이 작용하겠죠. F는 내부에서 벌어오면은 원심력에 따라서 MR 오메가의 제곱 원심력이 작용하는 거. 관성력 회전 좌표계에서 바라볼 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거거든요. 그러면 초기 조건이 뭘로 주어져 있고, 네?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여기 초기 조건 같은 경우는 스타트를 0으로 줄 테니까, 그러면 뭐 초기 조건이 뭐 얘로 주어졌냐, 그다음에 얘들이 서로 믹싱돼 있어요. 뭐 미분 텀 같은 경우로 해서가지고 그래서 몇 번 좀 풀어보면 금방 익히거든요. 그래서 뭐 초기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뭘 구하고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면 되거든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가볼게요. 질량이 변하는 거. 자, 봅시다. 이거는 치 중에 증명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제가 몇 가지를 해보는 것 중에 하나, 몇 가지를 해봤는데, 제 방식이 가장 쉬워요. 이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낫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게 t 마이너스 델타 dt라 할까요? dt. 이 전이고요. 과거. 그리고 이게 t일 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그리고 얘는 dm이라는 마이너스 dm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로켓은 독특하게 다이어트를 합니다. 맞죠? 예, 그래서 로켓 기준으로, 연료 기준으로 말고 로켓 기준으로는 dm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줄어요. 그래서 dm이라는 거는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잖아. 이 전을 빼는 거죠. 로켓은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dm, 질량 변화량이 음수를 가져요. 따라오셨죠? 네, dm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연료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로켓이에요. m. 그리고 여기서는 이때 속력이 V가 되는 거고, 이때 아주 짧게 지나갔어요. V 플러스 dV만큼 됐어요. 그러면은 얘의 질량은 이 전보다 커져야 되니까, 다이어트 하기 전이니까 large m 마이너스 dm이에요. 여기서는 dm이라는 거는 음수입니다. 아셨죠? 로켓 기준으로 시간이.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운동량 변화량으로 할 거예요. 운동량, 충격량과 그 관계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이걸 할 때 어떤 관계식을 이끌어낼 거냐면, 얘는 지금 얘가 로켓을 기준으로 얘를 V로 발상시키는 거거든요. V로 이런 식으로. 따라오셨어요? V가 아니고 상대니까 V 상대를 할게요. V 상대. 이해하시죠? 이거를 U로 할게요. V의 상대 속도의 크기는 U. 그게 연료 발사 속도예요. 연료는 항상 꾸준히 이렇게 뒤로 발사하고 있어. 따라오셨네? 네, 뒤로. 어디로 기준으로? 로켓 기준. 로켓을 타서 매 순간순간 같은 속력으로 발사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죠? 그러면 내가 어디서 볼 거냐면 똑같이 V로 똑같이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량 값을 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자, 이게 전이잖아. 전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전이면 운동량이 얼마예요? 0이죠. 똑같이 따라오고 있으니까. 네, 여기서 따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이라는 건 dp라는 거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는 거잖아요. 처음 운동량이 0이야. 그럼 나중 운동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팩터예요. 아셨죠? 네, 얘는 상대 속도 크기고요. 크기.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상대 속도라는 거는 정지좌표계가 아니야. 아셨죠? 로켓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얘 기준으로 계속 V로 그러니까 U로 뒤로 발사를 하고 있다고. U로. 예, V 상대로 하셔도 되고 U로 하셔도 돼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얘가 양수죠. 맞았나요? 따라오셨어요? 양수. 얘는 어느 방향이냐면 얘 양수니까 양수에다가 이거 곱해서 음수 처리를 해줘야 돼요. 왜? 운동량이 뒷방향으로 발사를 하고 있으니까. 맞죠? 로켓을 타서 보면은 연료를 뒤로 발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얘는 이 상황이잖아. 이 상황. 그래서 dm의 v 상대 속력이에요. 연료 발사 속력. 네. 그리고 플러스 얘는 요거 빼줘야 되죠. 맞죠? 왜? 하고 있으니까. 네. 달려가면서 보고 있다고. 달려가면서 운동량 보존을 볼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네. 그러면 large m dv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쵸? 네. 그리고 얘는 f dt. 운동량 변화량은 충격 관계식이니까. 네. 무중력에서는 빵, 그 다음에 중력장에서는 이거. 그러면 얘를 이제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보세요. 자, 얘를 mv를 large m dv 얘를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U로 쓸게요. 이제 V 상대가 U라 그랬으니까 U에 U는 속력이에요. dm 플러스 fdt. 이게 로켓의 공식이에요. 따라오셨어요? 로켓 공식. 자, 이게 알아두시고요. 중요하니까. 그러면 얘를 이제 t로 나눠요. 알겠죠? t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짧은 시간이니까 자, m에다가 dt분의 dv는 마이너스 u에다가 dt분의 dm 플러스 얘는 f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a잖아요. ma는 힘이에요. 로켓이 받는 매 순간순간 로켓의 질량이 이무의 질량이 m일 때 로켓이 받는 R자임이 되는데 얘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마이너스 u에다가 얘는 dt분의 dm 플러스 f가 돼요. 근데 f가 0일 때는 이제 무중력 공간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해가시나요? 네. 그래서 연료 분사 속력이고요. 얘는 질량이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죠. 이 자체가 음수예요. 아셨네? 예, 이 자체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얘는 dt분의 d 라지 m 마이너스를 얘는 음수 양수예요. 맞죠? 그래서 얘를 r로 많이 쓰는데 얘는 연료 소진율 또는 연료 소비율이라고 합니다. 이 정의 잘 알아두세요. 연료 소비율. 왜냐하면 로켓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일어나냐면 연료 소비율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연료가 단위 시간당 연료 방출량이 알파로 아니면 또는 뭐 값으로 일정하다 하면은 식을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 개념 정리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일반물리 볼 때 그냥 로켓 공식 덩그러니 외워갖고 로그 스페이스 이렇게 하는데 그 출제자는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식을 바로 적용하기 못하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로켓 실컷 공부해 놓고 해석 자체가 안 돼갖고 못 풀어볼 수 있어. 정의 잘 명확히 하라고. 연료 소비율. 따라오셨네. 연료 소비율이 만약에 연료 소비율이 일정하다고 치면은 이게 알파로 일정하다 할게요. 연료 소비율이. 그러면 뭐가 되냐면요. 이거 처음에 로켓 질량이 뭐 m0라고 주고 이무의 시간이 m일 때 얘를 구할 수가 있다고. 아셨나요? 로켓의 질량이 얼마냐, 뭐 나중 질량이 얼마가 됐을 때 얘를 1차 방식으로 풀어버리면 되잖아. 적분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정의 알아두라고. 연료 소비율.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얘는, 자, 이 R자임이잖아. R자임인데, 얘는 외부 힘이 돼야 되는 거고, 로켓 자체인데, 중력이 없어. 외부 힘이 없을 때, 뭐 저항력 다 포함해도 외부 힘이 없으면, 얘는 순수 연료를 배출해서 로켓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 자체를, 얘를 추진력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알아두세요. 추진력. 뭐 T라고 쓰기도 하는데 뭐 다양하게 쓰겠죠. 추진력. 그러면 로켓이 처음에 발사를 할 때 처음에 지표면에서 발사할 때 추진력은 중력보다 커야 돼요. 당연하죠. 추진력이. 네. 중력보다 커야 됩니다. 알아두세요. 추진력이 로켓 지표면에서 발사할 때는 추진력은 여기서는 이제 무중력 상태에서 말하는 거고요. 중력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중력이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일정한 공간에서 중력이 있으면 mg가 이렇게 되겠지. 상수로 돼 있으면. 여기서 m은 시간 변수예요. 아셨죠? 임의의 시간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로켓 같은 경우는 성역 같은 거 구해보면 여기서는 뭐 여기서 구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한 조건을 하나 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요런 상황, 독특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볼게요. 자, 이거 MDV는 얘는 마이너스 U에다가 얘는 DM. 요거 식에서 보면 우리 아까 이거 증명했잖아요. 요거 무중력 공간에서 요거에서 보면은 이게 로켓 공식 첫 번째니까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제 연료 배출 속도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요걸 넘겨보면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길게요. 자, 볼게요. 자, DV는 우리는 로켓 속력이니까 DV라는 거. 자, 마이너스 U에다가 U는 상수예요. M분의 DM.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네. 그러면 초기 이거 적분하면 양변에 인테그럴 해가지고 네. 자, 얘는 초기 속력이 있다고 치면은 얘는 V0부터 V까지 되겠죠. 따라서 V0 아이고 적분하면 네. 그리고 처음에 질량을 M0로 할게요. 임의일 때를 M이라 하면 그러면 얘는 V-V0는 얘는 마이너스 따라서 U에다가 ln에 얘는 M0분의 M 이렇게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V라는 거는 V0 플러스 플러스로 쓸까요? U에다가 ln에 이렇게 넘겨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M이 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얘가 점점 커지죠. 네. 이 M이 얘보다 작아지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로켓 방정식입니다. 알았어요. 아시죠? 그래서 연료 분사 속력 U라는 거는 연료 분사 속력 꼭 알아두시고요. 아이고. 이거는 속도예요. 아셨죠? 속도. 얘는 속력이에요. 연료 분사 속력. 알아두시고. 아이고. 잠시만요. 너무 더워가지고 히터 꺼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로켓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 공식만 덩거리는 외우지 마시고 정리 좀 제대로 해놓으세요. 이게 로켓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좀 독특하게 상황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네, 꼭 잘 해놓으세요. 알겠죠? 로켓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증명도 한번 해보시고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공식만 덩거리고 객관식 시험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증명도 되게 다양해요. 일반적으로 증명도 할 수 있어. 근데 증명이 좀 더럽단 말이야. 우리는 뭐를 안 하냐면 원리 그 흐름만 좀 알면 되지 보이시어 증명하셔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 번씩 증명도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 이 파트 이렇게 넘어왔을 때 운동량 분할이고 알짜임 공식 이렇게 이렇게 흘러갔을 때 그 다음에 정의가 뭔지 연료 소비율 왜냐면 개념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개념으로. 그래 근데 해석 자체가 안 돼버리면 못 풀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추진력이 뭔지, 연료 소비율이 뭔지, 이건 로켓에 다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세요. 마지막 공식만 이것만 덩그러 외우지 말라고. 이딴 식으로 안 나올 수가 있다고 아셨죠? 네. 이것도 알아두시는데, 쪽이 흐름 같은 거 잘 알아야 돼요. 아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외력이 시간에 따라 다를 때. 자, 이게 있어요. 이게 여기 이런 형식으로 오면은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냐면요. 이게 에너지로 풀지 그 다음에 운동 방식으로 풀지를 선택 초이스가 생겨버리거든요. 일로 오면은.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로 임의의 이제 특정 조건을 물어봤을 때는 에너지로 풀리는 것도 있는데 아니 완전히 그냥 역학적인 걸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적분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거 좀 알려드릴 테니까 잘 알아두시고 자 얘를 내려왔을 때 뭐 하냐면 얘를 그걸로 할게요. 저 넘어온 거를 이런 식으로 선밀도가 일정한 거를 보면은
해보세요. 자, 선밀도를 람다라고 하면은 길이분의 전체 길이분의 질량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오셨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가속도는 전체 질량이 받아요. R자임. 그렇죠? 그런데 얘는 누가 끄는 거냐면 얘는 물체고요. 전체. 누가 끄는 건 이 부분이 끕니다. 이 부분에 의한 중력이 끌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만큼 질량을 M이라 할게요. 스몰 M. 전체는 라지 M. 예. 그러면 스몰 mg가 끌어요. 그렇죠? 네. 근데 스몰 m이 점점 바뀌죠. 얘는 안 바뀌어요. 가속도는 물체 전체란 말이야. 모든 물체가 하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질량 힘을 받는데. 그래서 요거 그러면 스몰 m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요. 얘는 전체분의 이만큼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전체 질량에다가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L분의 얘는 Y가 돼요. 요걸 Y라, 길이를 Y라고 하면. 맞죠? 네, 길이비로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요거를 람다라고 하면 만약에 람다가 주어져 버리면 람다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 길이비로 한 방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은 요거 한 방에 그냥 가버리면 따라서 L분의 얘는 M, G, Y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쵸? 라지 M 날리고요. 그러면 운동 많이 쓰라가면은 A는 먹고로 쓰시면 돼요. L분의 G, Y 이게 운동 많이식입니다. 운동 많이식 그렇죠? 네. 그래서 뭘 구할 거냐면 여기서는 낙하할 때 속력 구해드릴게요. 낙하할 때 완전히 낙하했을 때. 그래서 잘 보세요. 이게 조건이 있고요. 결과가 있어요. 결과. 조건은 뭐냐면요. L이 Y가 0부터 L까지 갈 때 결과라는 거는 속력이 V가 정지서부터 뭐까지 가느냐. V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네. 조건 결과. 그러면 이 조건 결과로 맞추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얘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요. 자, dt분의 dv로 돼 있어요. A는. 그러면 변수가 얘는 이 식 하나의 변수가 몇 개 있는지 보시면요. 변수가 v, t, y 세 개 변수가 있습니다. 맞죠? 식 하나에 세 개 변수가 있는데 t를 없애버리면 되죠. t 변수를 없애버리면 vy로 만들어지잖아. 식 하나에. 그럼 t를 없애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뭐냐면 dy, dy 나누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따라서 dy, 적분 테크닉, dy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순서. 미적분하고 여기는 순서에 관계없기 때문에. 얘는. 자, 이렇게 하면은 v로 빠지고 따라서 이렇게 묶으면은 dy, dv 이런 식으로 되죠. 따라서 L분의 얘는 g, y 이런 식으로 됩니다. 따라오셨어요? 네. 그러면은 요거는 이렇게 dy를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v, dv L분의 g에다가 dy 얘는 쉽죠? 따라서 이거 적분하면은 2분의 v의 제곱 0부터 v까지니까 그 다음에 얘는 L분의 g에다가 2분의 L의 제곱 이렇게 쓰지 0부터 L까지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2분의 GL이 되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 털어버리면 V라는 거는 다 불이 완전히 L만큼 떨어졌을 때 그때 얘가 0부터 L만큼 이렇게 낙하했을 때 그때의 속력은 누트 GL이 돼요. 맞죠? 이렇게도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으로 풀 수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은 어떻게 푸냐면요.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가는 건데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운동 에너지 변화량 이렇게 가는 거죠. 운동 에너지 증가량으로 하겠죠.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간다고. 포텐셜 감소량이.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 볼게요. 자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만큼 주냐면요. 처음에 얘가 줄이 이렇게 있을 때는 여기 질량 중심이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 그러면 mg 여기 반띵이죠. 2분의 1. 요만큼 포텐셜이 감소합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2분의 1의 m v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날리고 라지 m도 날리고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v는 루트 gl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에너지 보존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알죠? 네. 그런데 그러면 에너지 보존이 쉬우니까 에너지 보존만 알아두냐? 천만의 말씀이 아셨죠? 에너지 보존으로 안 풀리는 경우가 있다고. 아니면 너무 더럽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벡터를 구해야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항력 같은 경우 있을 때, 자 볼게요. 자, 공기 저항력 같은 경우, 저항력이 존재할 때,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항력이 KV 스페이스로 가는 거, 얘는 F라는 거는 마이너스 KV, 속력의 1차 비례할 때. 자, 그러면 운동 마이너스 시소는 중력장에서 낙하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자, 아랫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그러면 mg 마이너스 kv 이렇게 돼요. 그쵸? 네. 그러면 m을 나누면은 운동 마이너스라 가면은 이렇게 써도 운동 마이너스식이고 a는 뭐 꼴도 운동 마이너스식이에요. f는 ma가만 운동 마이너스식이 아니에요. 가속도는 뭐도 운동 마이너스식이라고. 네. 이것도 운동 마이너스식이라고. 얘는 g 마이너스 m분의 kv 이렇게 운동 마이너스식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거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적분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 봤더니 미적분을 너무 못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안 되겠다. 왜냐면 여러분들 미적분 훈련을 시킬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그냥 이게 A는 FV 꼴이 이렇게 있죠. A는 V 함수잖아. 이게 2차 함수도 1차 함수도 뭐. 그러면 제가 이거 일반 물리 시간에 한번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다이렉트로 시켰더니 여러분들이 너무 실수를 많이 해. 왜 그러냐면 전개 자체를 못하더라고요. 얘를 마이너스 n분의 k로 빼야 돼. 그러면 v에다가 더하기 얘는 k분의 또 mg 나누고 여기까지 오는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20% 오지를 못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이거 넘기고 이렇게 하죠. 이거 dt분의 dv니까 넘기고 뭐 하고 하는데 지지를 쳐버리더라고. 안 풀어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쓰지 마세요 하셨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계산 실력이 좀 되면 해도 되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A는 먼 V 꼴이면 그냥 1번씩을 미분하세요. 한 번 더. 그게 나아요. 그럼 상수텀이 날아가거든요. 좀 이쁘장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자,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t 함수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a, v, s라 가면 이게 다 시간 변수기 때문에 얘를 한 번 더 미분해갖고 얘를 적분해서 a를 구해요. 그러면 a를 구해서 vt를 어떻게 구하냐면 한 번 더 미분하면 다 적분하면 되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자 볼게요. 그러면 a의 제로라는 건 초기예요. 초기. a 초기는 얼마예요? 속력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치면은 정지 상태에서 이거는 여기서 한번 이게 g가 되겠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하면 일반식을 자 dt분의 da 이게 운동반식이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1번이 네. 이것도 운동반식, 이것도 운동반식. 알겠죠? 질량이 안 변할 때. 자, 그러면은 얘 날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n분의 k에다가 dt분의 dv가 a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라고. 알겠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더 쉬워요. a분의 da. 네. 마이너스 얘는 n분의 k의 dt. 따라오셨죠? 자, 이거 적분하면 따라서 ln a 제로분의 a t 마이너스 n분의 k의 t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따라서 at라는 거는 이미 시간에 때 가속도라는 거는 a 제로에다가 익스포넨셜 넘어가는 거니까 g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n분의 kt가 되겠죠.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은 VT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 다 구해드릴 테니까. 자, 보세요. AT 구했죠?
AT, VT, ST 이렇게 구할 수 있어. 또는 S랑 V랑 관계식으로 T 없애갖고 소거하고 할 수도 있단 말이야. 다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그러면 VT는 이게 낫더라고. 이렇게 하는 게. 예전에 저는 그냥 대학교 때 그냥 이렇게 접근했었는데, 네. 근데 여러분들이 못 하시더라고, 접근을 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라. 이게 훨씬 낫잖아요. 네. 자, 그래서 VT라는 거는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AT, DT 요거죠? 당연하죠? 네, 맞죠? 자, 그러면 얘는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얘는 g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n분의 kt dt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역수로 취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k분의 mg 이렇게 되죠. 여기서 먼저 하고 갈게요. 종단 속도하고 갈게요. 종단 속도는 운동 방식에서 하는 게 낫거든요. 이런 꼴이면 종단 속도. 여기는 종단 속도 먼저 하고 갈게요. 알아두세요. 종단 속도, 종단 가속도 뭐 이런 거는 뭐가 되냐면 종단 속도면요. 한 번 더 미분하는 dt분의 dv가 0이에요. 가속도가 0이라는 소리죠. 종단 속도라는 거 터미널 밸런스니까요. 그래서 이 가속도가 빵이니까 여기서 종단 속도는 g는 m분의 k에다가 v의 종단을 파이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종단 속도 v 파이널은 얘는 k분의 mg가 되겠죠. 이게 점근선으로 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 속도의 세츄레이션이 됩니다. 계속. 그래프 보이시죠? 그림 보이시죠? 저런 식으로. 네. 그러면 여기 차원이 맞죠? k분의 mg가 속도 단위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exponential 마이너스 얘는 n분의 kt 0부터 t까지 이렇게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k분의 mg에다가 이거 넘겨버리면은 1 마이너스 안에 마이너스 넣어갖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n분의 kt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원래 한 방에 이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세요. 차라리 이게 더 낫더라고.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면은 둘 다 이거 구해갖고 저거 미분해서 구하느냐 맞잖아요. 이거 구했잖아. 이거 미분하면 이거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거 차라리 이거 구하라고. 이게 낫더라고 더. 예? 이거 안 하더라고. 안 해버리더라고. 오래 걸리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S는 한 번 더 미분하시면 돼요. 아시죠? 구해드릴게요. 한 번 더 미분이 아니라 적분이겠죠? 자, 이왕 한 김에 계속 S도 구해보면 ST. 뭐 ST는 이쪽으로 잡았으니까 이쪽 자유낙하니까 YT라고 하든 ST라고 하든 여러분 마음. 자,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VT, DT가 돼요. 그렇죠? 자, 인테그럴 0부터 t까지에다가 v라는 거는 찢으면 k분의 mg 에다가 마이너스 k분의 mg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n분의 kt 가로하고 dt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상수니까 k분의 mgt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이거 빼면은 어떻게 되냐면 k분의 mg에다가 마이너스 역수로 가는 거니까 얘는 k분의 m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m분의 kt에다가 0부터 t가 이렇게 되겠네요. 적분 한번 더한 거는 거니까. 그러면은 자 k분의 mgt 더하기 마이너스로 쓸까요? 왜냐하면 이거 거꾸로 들라고. 그러면 k의 제곱분의 얘는 m의 제곱 g에다가 얘는 1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n분의 kt 이렇게 쓴 거예요. 네. 이거를 플러스 쓰면 이게 앞으로 오겠죠? 그대로 하면 네 이렇게 쓴 겁니다. 왜 이렇게 썼냐? t를 소거하려고요. 자 보세요. 뭐로 표현해 드릴까 하면 지금 우리가 뭘 구했냐면요. 이걸 구했어요. 자, A, V, S,
t인데 다 t 변수로 돼 있잖아. 따라오셨나요? 네, t 변수로 돼 있는데 뭘 할 거냐면 s를 v 함수로 구하여라. 예? 이렇게. 네.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s랑 v에서 t를 날려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임의의 위치에서 임의의 속력일 때 속력이 점점 줄잖아. 임의의 속력일 때 허리가 어떻게 되지? 예. 왜? 낙하산을 폈는데 속력이 그러니까 내가 시속 뭐 이렇게 어디 낙하하겠죠? 쭉 낙하산 펴가지고 아니면 스카이다이빙 했는데 그러면 스카이다이빙 했을 때 지면의 토탈 속력이 시속 100km면 안 되잖아. 죽잖아. 내 몸은 튼튼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위치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요거 SV를 하면은 이제 T 변수를 날려버려야 돼. 그러면 자 보세요. 자, V 팩터를 좀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V라는 거는 K분의 mg는 1-exponential 마이너스 n분의 kt 요거 보시면 자, 얘를 t를 나누면 여기에 t가 붙어 있고 여기에 t 붙어 있어요. 그렇죠? 따라오셨어요? 네. 그러면 얘를 잘 보시면요. 요거에 어떻게 되냐면요. 넘겨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1-exponential 마이너스 n분의 kt가 뭘로 되냐면 얘는 mg분의 kv로 가요. 맞죠? 네. 그래서 얘가 뭘로 가냐면 얘가 mg분의 kv로 갑니다. 그쵸? 변수를 t를 v로 다 바꾸는 작업을 할 거라고. 네. 그리고 얘를 이제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자, exponential 마이너스 n분의 kt 요거 그쵸? 네, 요거를 이렇게 오고 일로 빼면 그러면 1 마이너스 어떻게 되냐면 어디 갔냐? 네, mg분의 kv 그쵸? 네.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마이너스 m분의 kt는 ln의 1 마이너스 mg분의 kv가 돼요.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여기서 이렇게 오고 여기서 이렇게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t라는 거는 얘는 마이너스 k분의 m에다가 ln의 1 마이너스 mg분의 kv가 됩니다. 따라오셨죠? 네. 그래서 이제 넣을 거예요. 어디다 넣냐면 t를 여기다 두고요. 따라서 sv는 이제 sv 스페이스로 바뀌었죠. t가 v 스페이스로 다 써놨으니까 그러면 k분의 mg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k의 제곱분의 m의 제곱 g에다가 ln의 1 마이너스 mg분의 kv 이렇게 됐죠. 그리고 요거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따라서 마이너스 얘는 k의 제곱분의 m의 제곱 g에다가 얘는 mg분의 kv 땡땡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g 날라가고 m 하나 날라가고 k 하나 날라가고 따라서 k분의 mg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네, 이게 SV입니다. 아셨죠? SV로 될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럼 V로 S로 바꾸면 이거 어차피 넘겨져 갖고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거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적분 테크닉 알아두세요. 이해가시죠? 네, VT, AT 다 알아두라고요. SV 구하는 거. SV는 나중에 좀 하셔도 되고요. SV, ST까지만 좀 하신 다음에 나중에 조금 실력이 올리면 이제 금방 보이거든요. 네, 하는 방법이. 알았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속 조건. 구속 조건과 얘는 회전. 회전 좌표계 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수평면상에서 중력 없고요. 관이 이렇게 길다란 관이 있는데 얘가 물체가 이제 얘가 계속 돌고 있어요. 오메가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오메가로 여기서 관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 수평면상에서 말하는 거. 중력 없어요. 아셨죠? 제발 여러분들 문제 만들어지 마세요. 중력이 없는데 이런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상당 부분 G를 만들어 갖고 써버리세요. 분명히 수평면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그림만 보고 이미지로 판단해가지고 내가 문제를 만들어 갖고 풀어버리더라고. 어디를 봐도 중력가속도가 없어. 근데 중력가속도를 만들더라고. 내가 그렇게 없는 문자 쓰지 말라 그랬는데 창의력을 발동해서 만들어버립니다. 문제를. 그래갖고 막 풀어요. 어렵게. 그래서 중력각도 없는데요 하면 아 없네요 하고 알고 틀렸네 해. 점수를 왜 이렇게 막 버리시는지 모르겠어. 문제 똑바로 읽으시고요. 네. 그래서 얘는 수평면상에서 이제 관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여기 타서 보면 그래서 뭘 구할 거냐면 R일 때. 이게 일반적인 상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좀 독특하게 이제 회전좌표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심플한 상황에서는 이제 그 가속도와 시간에 따라 바뀌는 함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타서 보면 지금 여기 멀어지는 얼마나 얘가 R이 어떻게 되느냐 또는 속력이 어떻게 되느냐 얘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뭐가 되냐면요 원점으로부터 거리에 대한 운동만식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거리라든지 아니면 물체가 느끼는 뭐 힘이라든지 이렇게 나올 텐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얘는 뭐가 있냐면요 좌표계가 여기서 바라보는 거와 여기서 바라보는 거가 뭐가 달라져 버리냐면 자 얘는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거리를 말하는 거죠. 거리는 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랑 여기서랑 안에 타서 보는 거랑 똑같아요. 내 말 이해가시나요? 하지만 R 벡터 같은 경우는 여기서 타서 보면 얘는 같이 회전하기 때문에 항상 벡터는 똑같은데 얘는 회전하는 벡터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달라져 버립니다. 관점이 틀려요. 좌표계. 자꾸 좌표계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여러분들이 내용을 대충 한 다음에 막 문제를 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 실력은 계속 기본 실력에 머물러 있는데 그냥 테스트만 받는 거야. 테스트만.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 그거 답 보고 풀어. 그러면은 잘 푼 것처럼 느껴져. 그거는 그냥 답 보고 베끼는 것밖에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실력이 좀 오른 상태에서 문제를 접근을 해야지. 그거잖아. 내가 운동 그 마라톤 실력 하나도 안 나가는데 계속 마라톤 뭐 그냥 뛰었다가 했다 해봐. 근데 내 신체 실력은 계속 기본이니까 그냥 테스트만 맞는 거로 테스트. 알겠죠? 예, 테스트 하지 마시고 꼭 수준을 조금 올리셔가지고 내용 착실하게 공부하셔서 문제를 접근해 보세요. 분석적으로. 자 그러면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자 얘 같은 경우는 운동만식을 안에서 쓰면 좀 편해요. 그래서 MA라는 거는 얘 같은 경우는 따라서 MR 땡땡이겠죠. 여기서 가속도 크기 말하는 거예요. R분 MV 제곱. 자 그러면 얘는 MR 오메가의 제곱. 요게 보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물론 나중에 얘는 완전 회전좌표계에서 풀어드릴 거예요. 뭐가 등장하냐면 코리올리 힘이 등장하기 시작하거나 뭐 다른 힘이 물어보면은 얘는 여기서 못 풀어요. 예, 나중에 좌표계 회전에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얘 운동만을 쓰면 따라서 R 땡땡은 얘는 이거는 가속대 크기 말하는 거예요. 했죠? 크기. 왜냐하면 회전좌표계에서는 여기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관성력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회전좌표계. 예, 따라오셨나요? 얘는 멀어지면서 원운동을 하잖아. 그쵸? 그럼 여기 밖에서 보면 너무 더러워요. 밖에서 보면. 안에서 보면 좀 심플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R 땡땡. 얘는, 어떻게 되냐면, 는, 오메가의 제곱 R, 이런 꼴이지. 얘는 쉽죠? 얘는 R 땡땡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R은 0. 이해 형태는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R의 시간에 따라서는, 얘는 A의 익스퍼런셜에 얘는 오메가 T,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익스퍼런셜 마이너스 오메가 T. 플러스면 삼각함수, 네, 마이너스면 지수함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조건, 얘는 초기 조건이죠. 0일 때 0, 중앙에서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땡일 때 속력이라는 거는 V제로 이렇게 돼.
그러면은 따라서 A 플러스 B라는 건 0이고 A 오메가 마이너스 B 오메가는 V0라 했으니까 2A 오메가는 V0가 나오죠. 네, 따라서 A라는 거는 2 오메가 분의 V0가 되겠네요. 그래서 대입을 하면은 일반에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2 오메가 분의 V0 따라서 exponential 오메가 t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오메가 t. 이거 하이퍼볼릭은 아시죠? 따라서 오메가 분의 V0의 sin 하이퍼볼릭의 오메가 t. 하이퍼볼릭에 h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큰일 나요, 그렇죠? 사인 함수랑 하이퍼볼릭 함수 완전히 다른 말이니까. 그리고 조심하세요. 사인을 코사인 하이퍼볼릭을 미분하면은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나오는데 코사인 하이퍼볼릭 미분하면 사인 하이퍼볼릭 나와요. 이것 좀 외우세요, 앞에. 몇 번 외우면 돼. 맞잖아. 예? 그 1점 인생이 걸려 있는데 여러분들 대충 하더라고. 그래도 몇 번 보라고. 한 200번만 보면 절대 안 틀려요. 평생 안 틀릴 수 있어요, 평생. 그래서 VT 이거는 내부에서 말하면 속력이에요. 멀어진 속력이에요. 바깥에서는 속도 바뀌어 버린단 말이야. 위치가 방향이 바뀌어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물어보면은 얘는 회전자 표기로 해갖고 넘어가야 돼요. 다음 파트로. 네. 그래서 얘는 속력이에요, 속력. 중심으로부터 멀어진 속력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V0는 얘는 코사인 하이퍼볼릭의 오메가 t. 그래서 얘도 시간에 따른 각도 크기 말하는 거예요. 네. 아니면은 내부에서 바라볼 때 각도. 네. 그래서 V0 이 관점을 잘 알아두라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아시죠? 좀 끌어갈게요.